기억과 애도의 2022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 추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참여연대 이지연 사무처장입니다. 잠시 후에 추모 묵념에 이어서 포토타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자분들께서는 지금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모제에 앞서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이 가장 우선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추모의 묵념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서서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참사 49일에 이태원 거리에서 열었던 시민 추모제에 이어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함께 준비한 두 번째 시민 추모제입니다. 오늘은 이곳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에 왔으니까 한번 한 목소리로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포토타임으로 하겠습니다. 들고 계시는 피켓을 좀 올려주시고요. 마음을 다해서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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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 함께 외쳐주십시오. 진실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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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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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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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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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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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기자분들 이제 내려가 주십시오. (2주)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많은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정말 힘겨운 마음으로 시민 분향소를 운영하고 또 국회 국정조사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우리 유가족분들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요. 첫 순서로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님 모시고 여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유가협 대표 이종철입니다. 벌써 우리 아이들과 희생되신 분들과 헤어진 지 62일이 넘었네요. 고향은 모두 달랐지만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던 꽃다운 청년들 159명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유가족들은 10월 29일 이전에는 지금 국민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생계를 위하여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직장에서, 주말에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즐거운 주말을 보내며 각자의 생활에 충실하고 성실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더없이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왜 법과 원칙은, 그리고 공정과 상식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유가족들은 이 춥고 매서운 계절에 너무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분노와 지금도 진정되지 않는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참사에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듯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참혹하고 은폐 조작하기에 바쁜 정부 기관들이었습니다. 대통령실,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용산구청, 그리고 소방청. 우리는 이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10월 29일 이후 정부로부터 철저히 버려졌습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 후 유가족들을 모아 서로 소통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추모관을 미리부터 제공해주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었다면 그나마 호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늪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준 곳은 정부가 아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시민대책위 150여 개 단체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7대 종단과 각 종교단체인 조계종, 예수교, 장로교, 한국기독교, 천주교, 정의사제구현단, 성공회, 천주교 대교우,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한민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단체들이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큰 기대를 안고 방청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누구를 위한 충성 맹세의 장입니까? 진실은 뒤로 한 채 국민의힘 일부 국조특위위원들은 당리당략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관 보고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을 넘어 용납하기 어려운 질의와 답변에 유가족들은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같은 질문을 의원들이 돌아가며 굳이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각자 예리한 질문을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우리 유가족 협의회는 단일 대우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하나 되어 서로를 위로하며 이해하고 슬픔을 나누며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와 기간 연장이라는 큰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진실 규명이 되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한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고통과 슬픔을 나누며 한 곳을 향하여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정조사 모니터링 하시면서 우리 유가족분들이 느끼셨을 참담함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시민들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 추모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이번 참사의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이태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상인이신 김현경님을 모시고 지역사회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추모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경입니다. 원고를 많이 준비했는데 막상 여기 서니까 저는 이태원역에서 300m 정도 거리에 살고 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사람. 이 말을 쓰고 보니 사람이란 말이 참 아름답게도 또 슬프게도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도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태원 상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태원에서 장사하는 저희들에게 분향소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와 제 주변의 상인들은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저 제 마음을 진솔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아무리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할지라도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당신들만큼이야 하겠습니까? 마음 놓고 슬퍼하실 여유를 드리지 못해서, 그럴 힘을 가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 또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98년생, 99년생 남자애들인데 우리 애들도 그날 이태원에 나갔습니다. 다른 동네 사는 친구들이 할로윈 축제라며 다 이태원으로 놀러들 나와서 그래서 나갔었어요.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게 힘듭니다. 내 아이들이 집 앞에 나가 논다는데도 계속 동선을 체크하고 어디니 언제 오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때는 시랜드에서, 청소년기에는 세월호에서, 그리고 군대까지 갔다 온 지금 제 아이들이 이태원 참사를 눈앞에서 보고야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이태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모든 참사의 희생자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식들이었습니다. 이태원 사람들이 유가족들을 사랑으로 품고 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이태원 상인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또 다른 희생자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 우리가 품고 갑시다. 그들이 기댈 어깨를 내어줍시다. 따뜻하게 안아줍시다. 그들의 슬픔이 다하고 그 끝에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마음 한켠 내어줍시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게 지켜줍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들의 분열과 소란함을 유도하며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 모든 악행과 악의에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세찬 바람과 추위가 아니라 따뜻한 햇살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품고 있을 따뜻한 햇살 한 줄기만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이태원 상인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분향소를 철거해라 마라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도 그냥 당신들 마음속에만 두세요. 적어도 지금은 당신들이 한마디 보태지 않아도 유가족들의 시간은 이제 10월 29일 그 지옥에 멈춰 서 있습니다. 지옥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귀한 자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들을 밀어낸단 말입니까? 당신들도 저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라면 조용히 마음속에 양심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미움과 배척을 좋아하는 양심은 절대 없습니다. 그 비난과 비판의 방향은 유가족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이리저리 내빼는 진짜 책임자들, 또 다른 희생자인 혹은 희생자가 될지도 모를 우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그 진짜 책임자들,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이태원을 다시 살리는 길입니다. 유가족들을 향한 당신들의 분노와 화는 그들을 또 다른 죽음으로 몰아가는 행위입니다. 멈추십시오. 멈추어 서서 그 분노와 화를 던져버리고 사랑과 생명을 채워 넣읍시다. 많은 인내와 용기를 필요로 할 겁니다.
당신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함께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태원 사람들이 이 참사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우리들이 유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모두 똑똑히 지켜보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나부터 시작합니다. 나부터 위로와 사랑을 전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화내고 욕하고 배척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든 도움을 청하십시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그 손을 뿌리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무엇도 빛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오늘은 그 누군가가 여기 계신 유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과 부상자들, 그리고 그들을 돕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아파하는 시민들에게 그리고 이웃 상인들에게 따뜻하지만 강한 울림이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개할 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또 다른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이십니다. 김용균 재단 김미숙 대표님의 추모 말씀 청해 듣고 지민주님의 추모 노래 공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라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안전하지 않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김용균의 엄마 김미숙입니다.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잃은 지 만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들 재판 진행 중이고 아픔은 사고대에 머물러 힘든 나날을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 나라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게 되었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없었기에 참사 이후 8년이 지난 지금에도 또다시 현 정부의 안일한 안전 불감증으로 이태원 압사 참사가 어이없게 발생했고 수많은 고귀한 청년들을 잃음에 참담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처럼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이라면 누구 할 것 없이 공감하고 너무나 가슴 아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족을 위로하고 책임져야 할 정부가 책임 면피하기 위한 수단만 급급한 것도 모자라 무너지는 유족 앞에 더러운 말로 욕보이고 있음에 제일 힘들고 제일 괴로운 유족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한없는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렇게 세월호를 겪었음에도 아들이 일하다가 안전방치로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을 줄을 전혀 의심도 생각도 못했다는 것에 부모로서 부끄럽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귀한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단식과 농성투쟁과 시민들의 많은 연대로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었건만 수천 명의 죽음이 단 한 명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도 기업과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이윤이 먼저라고 법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유족으로서 어찌 분통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억울하게 죽어간 아들을 만났을 때 너의 잘못이 아님을 밝혔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해야만
그에 합당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이루어짐에 갈 길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족들이 힘내서 싸운다면 저도 그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으니 용기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 줄기 빛은 어느 한 곳의 어둠을 밝힐 수 있으나 너무 밝은 빛은 사회의 어둠을 감출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누군가의 불행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아야 하고 타인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서 안전사회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이 참사를 해결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한테 뭉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유족에게 지금 제일 위로가 되는 길은 많은 연대로 유족들의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거기가 어딘지 난 알 수 없어 너만 다봤을 바다 바라보다 올라가자고 손을 잡아도 회색은 굳어버린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바라보다 그래도 살자 우리 뭐라도 먹어 제발 살아서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그러니 살자 제발 힘이 들어도 힘을 내 언젠가 만날 수 있다면 사랑한다고 말해줘 얼마나 아팠을까
10월 29일 날 11시 정도에 제가 그 근처를 차를 몰고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앰뷸런스가 많이 가는지 다 이태원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차가 하도 막혀서 순천향대 병원 쪽으로 차를 옮겼는데 정말 예쁘게 차려입은 청년들이 이태원역 쪽으로 계속 걸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되게 그게 부러웠어요. 그 청춘이 부럽고 좋을 때다. 넌 시간 놀아라. 오늘 같은 날 놀아야지. 왜냐하면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짜 이거는 생각하면 안 되는 일들을 본 거죠. 그때부터 멘탈이 나가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힘들지만 유가족 분들과 그 곁에서 함께 그것을 봤던 희생자분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그 트라우마와 그 상처들을 어떻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위로의 방법은 함께 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픈데 힘내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죽을 만큼 힘을 내시는 분들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데 힘내라는 말이 얼마나 그게 웃깁니까? 하지만 방법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힘내라 이렇게 외치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한 바람으로 자신의 심장을 두드리면서 속으로 마음아 이렇게 외치면 다음 노래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힘내라 마음아. 살아가다 보면 사라진다 하지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드는지 사는 건지 버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건지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만 힘이 드는 걸까 거리에 활기찬 바람도 나만 피해가는 것 같아 속상해 내게도 멋진 봄날이 올까 첫사랑의 설레임 같은 그날이 온다면 내게도 온다면 두 팔 가득 과간 꽃 놓아주지 않을 거야 힘내라 힘내라 마음아 고개 숙이고 싶다 그게 빠진 마음아 힘내라 힘내라 내 마음아 지지 말고 싸우고 나를 가져오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8차선 대로가 아니라 좁아 터진 3m도 안 되는 골목에서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이 없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로는커녕 죽은 자에게 모욕의 칼날만 날리고 있습니다. 이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연대해서 이 진실을 밝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서 함께 갑시다. 힘내라 힘내라 마음아 고개 숙이고 싶다 여기 빠진 마음아 힘내라 힘내라 내 마음아 지지 말고 싸우고 나를 가져오자 힘내라 고개 숙이고 싶다 여기 빠진 마음아 힘내라
대표님, 가수 지민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시민대책회의로 이번 참사 희생자의 친구인 신홍누리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아직 무대에 설 용기는 나지 않지만 친구를 잃은 애통한 마음, 기억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전해오셨는데요. 그 내용을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자케오 신부님의 대독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신행누리님의 메시지를 먼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름을 불러주지 못한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2구 이태원 참사로 가장 친한 친구 A를 잃었습니다. 서울에 정착하면서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10여 년 동안 의지하며 지내온 A를 떠나보내기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힘든 일은 항상 A와 나누었기에 A가 떠난 힘듦은 누구와 나누어야 할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A의 사고 이후 서로 알게 된 사이지만 요즘 저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각자의 일상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질문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A와 함께했던 시간을 추억하고 재밌었던 일, 서운한 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가끔은 술에 취해 A가 보고 싶다며 연락하기도 하고 10월 30일 A를 찾아다니던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같이 시간을 보낸 후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레 녹사평형 분향소에 갑니다. 그곳엔 A의 이름과 사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빈자리에 핫팩을 붙여둡니다. 그 빈자리가 그냥 빈자리가 아니고 A처럼 소중한 우리 주변의 누군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름보다 먼저 희생자라는 말이 쓰이게 된 제 친구에게도 가족만이 아닌 함께 시간을 지내온 친구, 동료,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에게 가족이었습니다. 기꺼이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고 힘듦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A의 사진은 없지만 친구들의 기억으로 우리는 A의 얼굴을 그려갑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알려지지 않은, 불려지지 않은 이름 뒤에 많은 이들이 그들을 기억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그 이름 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잘 지내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력감이 찾아올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0일 이태원 참사 추모식에서 신흥누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 원장사제 자케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그 골목에서 바로 그 앞에서 우리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분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상인회를 대표하는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그리고 시민대책회의가 함께 한 자리에 서서 한 목소리로 그 공간을 애도와 기억의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전연날 6시에 저 이태원 광장 분향소에서 일부 극우 보수 단체가 몇몇 상인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 자리에서
어떤 집회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제 다시 그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집행부 분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저희가 확인한 건 그 몇 명의 상인분들이 전체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상인들의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그 확인이 중요한 건 단순하게 어떤 상인들이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라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그 참사 현장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었던 많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유족분들, 그리고 그 유족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확인합니다. 그런 의미로 피해자 권리위원회에서는 곁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피해자권리위원회가 이야기하는 피해자는 크게 네 그룹인데요. 먼저 희생자와 유족분들, 그리고 생존 피해자, 그리고 구조자이자 목격자이었던 지역 주민과 상인분들, 그리고 공적 구조자분들을 우리는 모두 피해자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얼마 전 159번째 별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지켜내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통탄해하면서 얼마 전에는 한겨레와 함께 제가 5번의 기고를 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희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곁을 지킬 테니 그 고립과 고통과 아픔의 화살을 본인에게 쏘지 말고 우리가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생존자이자 구조자, 목격자인 많은 분들에게 간절히 마음 모아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고립과 아픔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곁을 내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서 서로의 곁을 지키는 한 우리는 이 슬픈, 이 깊은 고통을 함께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신들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당당히 우리의 잘못이 아닌 바로 당신들의 잘못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붙들고 이 슬픔을 넘어설 거라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피해자권리위원회가 시민대책회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혼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마음 모아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대책회의는 10월 29일 이태원의 안타까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 구조활동을 했던 시민, 생존자, 그리고 유가족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카카오 채널, 이메일 주소는 시민대책회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2차 기관보고가 있었지만 파행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진상규명보다는 정부 방어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정부는 재난참사 컨트롤타워로 자신의 책임은 발뺌하면서 일선기관에 온전히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159명 젊은이들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조사 모니터에 참여하고 계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수진 변호사의 중간평가 말씀을 청해 듣고 이어서 영상 상영과 가수 이한철님의 추모 공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변 이태원 참사 TF 미국 변호사 전수진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추모를 위해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45일의 국정조사 기간이 절반이나 지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수본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정조사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등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의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뿐 아니라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이 그 기조 또한 국정조사의 큰 위기이자 걸림돌입니다. 2차 기간보고가 있던 바로 어제 저녁 8시 30분 국민의힘 의원들은 갑작스럽게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들며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당 의원들로 인해 국정조사가 늦게 시작하여 남은 기간이 촉박함에도 유족들과 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내실 있고 철저한 진상규명의 기회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앗아간 그 시간,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궁금했습니다. 유족에 대한 검찰의 마약 부검 요청, 유족 명단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모순된 진술, 경찰 내부 문건에 따라 지난 5년간 꾸준히 관리해온 인파 관리 계획, 그런데도 헬로윈과 관련해 인파 관리를 한 적이 없다는 김광호 서울경찰처장의 거짓 진술, 밝혀져야 할 그날의 진실들이 선적하여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이리도 쉽사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여당 국조위원은 유족들과의 약속도 저버렸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 발생 25일 만에 여당의 합의로 타결됐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의 반이 지나고 나서야 여당은 유족들의 슬픔에 공감한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국조위원회 증인 채택 거부로 바로 다음 주에 예정된 3차 청문회조차도 현재 미정인 상태에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국가적 재난 위기를 겪은 유족들의 깊은 슬픔에 공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흡한 시스템을 재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진상규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질의를 반복하거나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의도로 유족과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들은 거짓 진술과 비협조적인 태도를 멈추고 합당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하게 앗아간 국정조사 기간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내년 1월 7일로 마감합니다. 국정조사가 재개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어제 2차 기간 보고는 반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정조사를 파행으로만 몰고 가는 세력을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되고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민들은 끝까지 유족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죽었다고 신원확인 하러 오라 그랬는데 신원확인 하러 갔고 이런 거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쯤은 알려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 진실규명 국정조사 진실규명 네, 가수 이한철입니다. 10월 29일 그 순간 이후로 오늘 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하고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어떡하지 했다가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했다가 또 저건 아니지 했다가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고요. 오늘 좀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노래 두 곡 준비했어요. 먼저 들려드릴 곡은 산책입니다.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진달래꽃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며
참 좋겠나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대기는 차갑게 감싸고 생생하게 생각나던 그때 안타까운 빛나던 시절 뒤로 하고 가던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따뜻한 손 그리고 그 감춰 내가 쏙 들어 앉아있던 그 눈동자 그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던 그가 보고 싶어 지난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하네 고맙습니다. 산책 들려드렸어요. 노래 부르면서도 물론 노래 가사도 곱씹으면서 불렀지만 이렇게 노래 부르기 전에 말을 참 못했다. 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못했지 이런 생각하면서 노래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지역의 어떤 구성원들이 촘촘히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고 또 처벌받을 사람들이 처벌받고 또 지금의 정부는 왜 사과를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도 받아내고 오롯이 떠난 이를 떠올리면서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곡은 출렁이는 달빛이라는 곡이에요. 오늘 이렇게 저기 멀리 달도 떠 있는데 그 노래 또 그리운 마음 담아서 부르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출렁이는 달 위아래에서 일렁이는 마음을 본다 밀려오는 바람 타고 끝도 없이 나부끼는 마음
슬픈 사랑을 거두어 안고 내 힘이 보일 것 같은 밤의 끝으로 나는 떠나네. 어디쯤 가고 있을까 발자국을 더듬어 보며 바람에 실려오는 그대 소식 기다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꼭 만나고픈 그리운 사람 오늘도 숨죽이며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하염없이 메고 있는 슬픈 사랑을 거두어 안고 내 힘이 보일 것 같은 밤의 끝으로 나는 떠나네. 어디쯤 가고 있을까 발자국을 더듬어 보며 바람에 실려오는 그대 소식 기다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꼭 만나고픈 그리운 사람 오늘도 숨죽이며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출렁이는 달빛 아래서 일렁이는 마음을 본다.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전수진 변호사님, 가수 이한철님 고맙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꽉 채운 2달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이제 하루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딛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이런 슬픈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희생자 정주영님의 오빠 이진우님, 또 다른 희생자의 언니, 희생자 조한나님의 동생 조서희, 희생자 정주희님의 아버님 정혜무님, 이렇게 순서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제 동생 이름이 잘못 얘기돼서 제 동생 이름은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29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해밀턴 호텔역 골목에서 앞으로 펼쳐나갈 무한한 삶의 가능성, 그리고 함께 할 사람들과의 행복함을 빼앗겨버린 29살 여성 이주영의 오빠 이진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빠로서 동생에 대한 얘기를 하러 나왔지만
동생이라는 표현보다는 항상 부르던 대로 주영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제 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평범한 일남 일녀 가족입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주영이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해내는 그런 당찬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전교 회장 선거일 일주일 전에 갑자기 회장이 하고 싶다고 하면서 선거에 나가기도 했었고, 중학교 때는 댄스 동아리를 하며 여기저기 공연도 다녔으며, 고등학교 때는 갑자기 미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미술 쪽으로 진로를 바꿔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대충 하지 않았고 후회를 남기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참사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약 3년 넘게 전국 여기저기 오프라인 판매처도 돌아다니고 또 온라인 샵도 운영하면서 자신이 디자인한 고양이 캐릭터 상품들을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팬도 생겨났었고 나름 알려진 오픈마켓에서 입점 요청도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돌이켜보니 여태까지 그렇게 수없이 고생했던 것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마 내년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며칠 동안 눈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눈을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쯤 저와 주영이가 눈오리에 꽂혀서 눈오리를 엄청 만들었던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눈오리 제작틀을 산 다음 눈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첫눈이 오자마자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눈오리를 잔뜩 만들었던 그런 행복한 추억이 있습니다. 나이를 계속 먹으면서 어느새 남매가 모두 30대에 들어섰지만 하는 행동은 어렸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은 서로 덜 싸운다고 했지만 10월 29일 당일까지도 어렸을 때처럼 계속 티격태격하고 장난을 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친구이자 동생은 없습니다.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다 보니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 꺼낸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그 어떤 좋은 생일 선물을 주고 아무리 맛있는 식사를 함께 했다 하더라도 제 진심이 전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만난다면 꼭 이 두 마디는 해주고 싶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이었다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너가 디자인한 캐릭터에 대해 팬도 생기고 입점 요청도 들어왔던 것처럼 열심히 살아왔던 노력의 성과가 지금 생기고 있었다고요. 정말 멋진 삶을 살았으니 지금까지의 삶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와 잠실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잠실 보시면 롯데백화점이 크게 있습니다. 그 외벽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 친구와 나눴던 얘기가 있습니다. 친구는 제 걱정에 빨리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유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상이란 것은 없어졌습니다. 10월 29일 이후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진상을 알고 책임자가 처벌받는 모습을 보아야 저희의 새로운 일상을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올해를 관통하는 문구 중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온라인에서 봤습니다. 지금 저희 유가족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현실이 힘이 들고 지치지만 저희 아들, 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시민분들처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점점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국정조사를 봐도 굉장히 많은 무력감이 듭니다. 수많은 기관 및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모두들 모른다고
아니라고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꺾이지 않는 관심, 저희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은 곳에 서주신다면 유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2구 참사에서 동생을 잃은 언니입니다. 2달이 지났는데 저는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동생 목까지 값지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진 동생의 부재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 동생 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저의 시간은 10월 29일 그날에 여전히 멈춰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혼자 남겨질 엄마가 걱정돼 수십 번 눈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동생을 떠나보낸 뒤 얼마 되지 않아 걱정돼 열어본 엄마의 휴대폰은 굶어 죽으면 자살이 아니냐는 검색 기록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동생을 만나지 못할까? 굶어 죽으면 다를까? 생각했던 엄마를 보고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감히 내가 어떻게 가늠하겠냐마는 인생에 오직 가족이 전부였던 저는 죽기 전 동생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알리고 풀고 싶은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외쳐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던 국정조사 기간 보고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참사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핑계만 댈 뿐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너 탓 제 탓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고 조금이나마 기대를 했던 제 자신에 화가 났습니다. 그럴 거면 국정조사를 왜 하나요? 12구 참사는 막을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매년 인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통제를 했고 심지어 2020년 헬로윈데이 종합치안대책 보고서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 사항에는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라는 구체적인 단어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허나 왜 올해만 등한시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족 명단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유가족을 1대1로 면담하겠다고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행안부 장관은 대체 어떤 명단을 가지고 연락을 하신 겁니까? 왜 전체 유가족이 아닌 개인 사적으로 접촉하려 하셨습니까? 제가 들은 것만 해도 3건이 넘습니다. 녹취록, 문자, 증거 다 있습니다. 왜 국정조사에서까지 거짓 증언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십니까? 12시간이 넘어서 가족을 찾은 유가족에게 일단 시신 없이 장례를 치르면 발인 전에 인도를 해주겠다. 부검을 해야만 장례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하며 장례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찾은 시신의 얼굴만 확인하게 하고 몸은 확인하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말들은 제가 유가족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현장 목격자들이 유가족인데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진상을 규명한다면서 왜 진실을 막으십니까? 참사 이후 국가는 유가족, 생존자의 트라우마 치료를 책임지겠다면서 한 달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을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장례비 신청을 안 하자 장례비 신청을 빨리 하라고 몇 날 며칠 몇 번이고 연락을 해대면서 다른 유가족들에게 제 연락처를 제발 좀 공유해달라는 말은 왜 무시하신 겁니까? 2달이 지난 오늘까지 여전히요. 아직까지 트라우마 치료 관련해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날도 지금도 국가의 부재를 실감합니다.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십시오.
국정조사는 정치적으로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진심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또한 여태껏 허비해버린 국정조사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회피, 떠넘기기, 거짓, 허위, 위증이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온 진심을 다해 책임자 규명에 힘쓰십시오. 아무도 물러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겁니까? 이 참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 동생은 대한민국을 일상과 함께 살아가던 평범한 청년이자 한 가정의 막내딸이자 어딜 가나 사랑을 받는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희생자 중에 나름의 삶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던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 소중한 가정을 이끌어가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내 부모가, 자식이, 친척이, 그리고 나 자신이 그 참사의 희생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희생자분들의 한 분 한 분 인생을 보고 들으면서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삶이 없었습니다.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을 진심으로 대해 주십시오. 진실로서 대하십시오. 맘 놓고 안전하게 살아갈 일상을 만드십시오.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청년들을,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살면서 한 번도 꿈에 나오지 않던 동생이 그날 이후로는 매일 나와 울고 있습니다. 어린 동생은 영문도 모를 사고에 희생된 것이 얼마나 황망하고 억울할지 조금도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동생이 두려움 속에 그렇게도 쉬고 싶어 했던 그 숨을 저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쉬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죄책감에 살아갑니다.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지만 제 동생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외칠 것입니다. 기억해주세요.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동생 휴대폰을 가져가신 분께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핑크색 바탕에 흰색 토끼 캐릭터가 그려진 아이폰 주어서 다시 연락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왜 전화를 끊으시고 전화기를 꺼놓고 잠수를 타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 동생 휴대폰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나 언니 동생 서희입니다. 언니, 9월에 엄마랑 나랑 바닷가에 놀러 간 거 기억나지? 그때 언니가 나한테 물 뿌리고 장난치면서 재밌게 놀았잖아. 겨울 여행도 다시 오자고 했는데 마지막 여행이 돼버렸어. 나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재밌게 놀아주고 엄청나게 챙겨주어서 고마웠어. 언니가 내가 크면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언니랑 약속했는데 이렇게 일찍 가버리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 우리 언니 많이 아팠어? 다른 언니 오빠들도 아파서 같이 갔어? 10월 29일에 경찰들이 언니 오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어.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대. 그리고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핑계만 대고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축소하기 급급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못해서 마약 사건이라고 유가족을 1차, 2차, 3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어. 국민들을 기만하고 돌아가신 언니 오빠들 가족들까지 조롱하고 2차 가해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말로는 공정과 상식이라면서 말만 떠들고 있어. 아무도 행동하지 않고 거짓말만 해.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걱정이야.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데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 나라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언니 오빠들을 부모님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 천국에 있는 언니 오빠들 책임자들 빨리 혼내주라. 유가족들이 어둠의 터널을 걷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데
건강을 잃을까 걱정돼. 우리 엄마와 같은 유가족들에게 용기와 힘을 내라고 내가 기도할게. 언니, 내가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해. 나의 언니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천국에서는 안전하게 잘 지내길 바랄게. 언니가 애증둥지 키운 강아지 내가 잘 키우고 있어. 걱정 많이 되지? 내가 잘 돌봐줄게. 다 같이 오래오래 재미있게 살고 싶었는데. 너무 예쁜 우리 언니. 보고 싶어 우리 언니. 사랑해. 네, 안녕하세요. 정주희 아빠 정혜문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랑하는 둘째 딸. 사랑하는 둘째 딸 주희 없는 자리는 너무도 크고 담담합니다. 49주에 지나도 담담합니다. 하나하나 둘째 딸의 행적을 정리하려니 너무도 살아있는 것 같고 항상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우리 집에 아들같이 듬직한 큰 기둥력 하는 딸입니다. 장례 치른다고 경황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당국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활기 넘치는 젊은 아들, 딸들의 영원히 꿈속에서도 밀지 말아요.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답답해요. 이리 밀고 저리 밀리다 사람에 끼어서 서 있는 자체에서 길거리에서 죽는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하고 참혹한 죽음입니다. 젊은 영혼들의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어 유가족의 마음 편하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행정당국 관계부처는 여야 구분 없이 정중히 사과하세요.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친밀하게 준비하여 행사를 맞이하세요. 유족의 아마 누구나가 바람일 겁니다. 나중에 끝나는 그 단어는 그 3번씩 다 같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사실 규명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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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당국 관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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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 죽음에 행정당국은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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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의 유가족과 국민에게 정식으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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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시민단체와 정의사연 그 단체와 모든 여기 여러분께 우리 유족 또 우리 그 대표님과 부대표님 다 같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진상 꼭 밝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의 부대표 이정민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순서가 아니었는데 꼭 한마디 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2차 추모제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녹사평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여기 와서 추모제를 해야 할까요? 녹사평에는 저희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방해하는 정말 인간의 길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희한테 왜 그러는 걸까요?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저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적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방해를 할까요? 그건 그들이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정치에 오염이 되었는지 저는 처음에는 너무나 분노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정치에 이용을 당하고 있을까요? 일부 세력이 이용을 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자극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제발 멈춰 주십시오. 이제는 인간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이젠 파행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정조사가 처음 시작될 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유가족들을 또다시 기만한다면 절대 우리는 자시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우리 가족들이 그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젠 경고합니다. 또다시 이 파행의 끝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리운 마음, 호소의 마음, 꺾이지 않겠다는 마음 잘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가족들의 외침 앞에 우리도 함께 다짐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두 눈 무릎 뜨고 함께 감시해 주십시오. 2차 가해를 일삼는 이들로부터 가족들과 분향소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2주 후 신년 1월 14일에 3차 시민 추모제를 이어갑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추모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좌측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피켓을 들고 마음을 다해서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3번씩 함께 외쳐주십시오. 대통령은 사과하라! 진실을 규명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2차 가해 중단하라!
유가족 공간 마련하라. 추모 공간 마련하라. 시민 여러분, 2023년 새해에도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가족들에게 함께하겠다, 건강하시라, 위로와 연대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이것으로 시민 추모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